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외동딸 은지양을 키우며 경기도 화성에서 살고 있었던 50대 김여인. 당시 김여인은 남자친구 박씨와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혼 관계. 2009년 9월 26일 김여인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펜션으로 자기 남자친구 박씨, 그리고 본인 김여인, 그리고 남자친구 박씨의 후배까지 더해서 총 4명이 놀러를 갔습니다. 그렇게 잘 놀다가 다음날 27일 거기 지역 특산물인 더덕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하니 딸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우리 딸 은지 먹이면 좋겠다. 그래서 더덕을 사서 자기 딸 갖다 주려고 경기도 화성시 향남으로 본인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때 30대였던 딸 은지 양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엄마, 그놈이 또 찾아왔어. 엄마, 나 어떡해? 나 때리고 방 문 앞에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 어떡해. 이런 전화에 김여인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이놈이 우리 딸을 때리고 있다는데 눈이 뒤집히고 심장이 벌렁거리죠. 이 김여인의 딸 은지양이 1년 동안 사귄 양씨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놈이 손버릇이 아주 난장판인 거예요. 사귀는 내내 때리고 폭력을, 이거 어떻게 계속 사깁니까? 그래서 한 달 전쯤 이 은지양이 헤어지자고 했더니 와, 이놈이 은지양한테 매일 전화하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집착하고, 그러다 급기야 김여인이 잠깐 여행 간 틈에 딸이 혼자 있다는 거 딱 알고 집에까지 쳐들어와서 협박하고 때린 겁니다. 전화 왜 안 받았어? 왜 안 받았냐고. 말했잖아, 우리 헤어졌다고. 야,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너 나 못 믿어? 안 때린다니까? 아, 그만 좀 해. 정말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 야, 다시 말해봐. 누구 마음대로 끝나? 너 아직 덜 맞았구나? 집에까지 찾아와서 폭력을. 당시에 김여인 곁에는 김여인의 남자친구 박씨와 그의 후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김여인과 딸의 모든 통화 내용을 같이 들은 거예요. 뭐야, 그 새끼가 또 찾아와서 은지를 때리고 있대? 아, 나 이놈의 새끼 진짜, 이거 아주 나쁜 놈이네. 너 오늘 인자 잘 만났다. 이 새끼 이거 오늘 죽었어. 그렇게 다 같이 김여인의 집으로 갔는데 남자친구 양씨는 이미 자리를 뜬 상황. 남아있는 내 딸 은지양의 얼굴이 만신창이인 거예요. 얼굴에 뭔가 피가. 내내 울고 있던 은지양은 김여인을 보자마자 엄마, 나 이대로는 못 살겠어. 그 자식 죽여버리고 나도 그냥 죽을래. 더 이상 못 참아. 죽여버릴 거야. 소중한 내 딸이 펑펑 울면서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엄마가 가슴이 안 찢어지겠습니까? 애지중지 키운 딸의 처참한 모습에 엄마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김여인은 소중한 딸을 지키기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딸을 해외로 유학 보내기로 한 거예요. 이런 엄마의 결정에 딸은 썩 내키진 않았어요. 아니, 그놈이 버젓이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놈이 또 찾아올 게 뻔한데 나 혼자 이렇게 가버리면 엄마 혼자 있는데 그놈이 찾아오면 어떡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가 찾아와봤자지. 너 유학 갔는데 뭐 어때? 너 없는데. 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하다 와. 딸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김여인의 집으로 경찰이 찾아옵니다. 실례합니다. 경찰인데요. 양씨 아시죠? 그쪽 따님과 사귀었다고 하던데. 내 딸의 전 남자친구를 찾고 있다고 경찰이 찾아온 겁니다. 이 말에 김여인은 기겁을 한 거예요. 아니, 그놈을 왜 여기서 찾아요? 우리 딸이 그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놈 피해서 유학까지 갔어요, 걔가. 나 그놈하고 조금도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가세요. 가시라고요. 딸 은지양의 전 남자친구였던 양씨가 2009년 11월 화성에 사는 자기 여자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면서 집을 나갔는데 그 뒤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실종 신고를 넣은 겁니다. 실종 접수 후 바로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뚜렷한 행적조차 밝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경찰은 양 씨의 실종 사건이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1년 6개월 만에 수사를 종결시키게 됩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습니다.
은지 양은 드디어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했고 얼마 안 가 그녀는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연애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이 딸 은지 양의 눈에는 여전히 엄마 김여인과 남자친구 박 씨와의 관계도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김여인과 박 씨 둘 사이가 4년 전과는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돈 가져왔어?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나 집도 다 팔았고 진짜 돈 없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은지한테 다 얘기하는 수밖에. 4년 전 네 엄마가 그날 무슨 짓을 했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쫙 자세하게. 아니 정말 왜 이래요.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은지 그 기집애가 우리 아니었으면 언감생심 맘 편하게 돌아다닐 수나 있었을 것 같아? 지가 이런 마음 편한 연애나 하고 다닐 수 있었을 것 같냐고. 앞으로 딱 일주일 시간 더 줄게. 돈 더 가져와. 알겠지? 우리 엄마의 남자친구인 박 씨가 우리 엄마한테 돈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네.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리고 2014년 1월 13일 저녁 7시쯤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 실은 자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4년 전에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수한 사람은 김여인. 느닷없이 사람을 죽였다는데 1월 14일 경찰은 김여인의 진술을 토대로 옆에 강원도 평창의 한적한 국도 인근의 야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땅속 깊숙이 안매장되어 있던 시체 한 구가 발견됐어요. 발견된 피해자는 4년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양씨. 김여인의 자수로 인해 종결됐던 실종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전환되면서 수사가 재진행되게 됩니다. 경찰은요,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당시 김여인 58세였고요. 몸무게도 딱 봐도 야윈 50kg도 안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여성이 건장한 남성을 혼자 죽였다? 혼자 상대했다?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이 국도변이 굉장히 좀 외진 곳이었어요.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 이런 곳에서 김여인과 피해자 양씨가 둘이 만나서 일이 났다? 양씨 안 그래도 되게 폭력적이었다는데? 아니면 김여인이 다른 곳에서 혼자 양씨를 죽이고 여기까지 와서 땅 파고 유기까지 다 혼자 했다고? 말도 안 돼. 그래서 경찰이 캐물은 거예요. 공범 있죠? 공범 누구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도대체 4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김여인이 남자친구 박 씨와 그리고 그의 후배들 총 4명이 평창으로 놀러 갔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더덕이 몸에 좋다고 해서 더덕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 은지양의 전화를 받았잖아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때리고 죽여버리겠다고 난리 친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때 남자친구 박 씨와 박 씨의 후배까지 다 김여인의 집으로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양 씨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딸 은지양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27일 이날 우리가 한번 그 새끼를 만나보자. 만나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고 오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여인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 박씨 그리고 박씨의 후배까지 셋이서 9월 27일 양씨를 불러낸 거예요. 연이어 경찰서로 체포된 박씨와 박씨의 후배도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자기들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 혼내주려고 만났던 건데 약속 장소에 양씨가 완전 꽐라가 돼서 나왔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엄마인 김여인이 너 우리 딸 그만 힘들게 하라고. 너 내 딸 더 이상 만나지 마. 그런데 이때 양씨가 싫은데? 걔만큼 가지고 놀기 쉬운 애가 어디 있다고 그만 만나래? 싫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김여인 일행과 양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급기야 김여인이 양씨 뒤에서 돌로 내려친 거예요. 그거 맞고 양씨가 쓰러진 겁니다. 모든 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놀란 김여인 일행은 양 씨를 차로 옮겨가지고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후배 한 명을 더 끌어들여 그 길로 강원도 평창 국도변 야산으로 가 안매장을 했던 겁니다. 그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자기 딸 은지 양을 해외로 유학 보냈던 거고, 그 후에 양 씨의 실종 신고도 11월 달에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체포된 김여인의 남자친구 박 씨와 박 씨의 후배는요, 다 이 김여인이 시켜서 한 거라고, 죽인 것도 다 김여인이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독한 여잔지 아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은 뒤처리만 다 해준 거일 뿐 살해 의도는 1도 없었고 실제 죽인 사람도 김여인 이 여자다. 그런데 양 씨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의외의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김여인, 사건 당시 본인이 양 씨 뒤에서 돌로 내리쳤다고 그랬죠?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사체 부검 결과는 사망 사인이 흉부골절인데요? 부검 결과 양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흉부골절로 나온 겁니다. 김여인은 분명 돌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왜 사망 사인은 흉부골절로 나온 걸까? 와, 이게 알고 보니까 김여인이 뒤에서 양 씨의 머리를 내리쳤을 때 그때 양 씨 안 죽은 거예요.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를 눈치 못 채고 당황한 일행이 차에 태우고 안매장해야겠다면서 야산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살인을 했다는 죄책감으로 김여인이 너무 불안해하고 놀래하니까 김여인은 안매장 장소에 있지도 않았고요. 안매장을 남자친구 박씨 그리고 후배 2명, 총 3명이서 한 거예요. 그렇게 안매장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양씨가 박씨의 발을 덥석. 양씨가 이때 깨어났었던 겁니다. 살려주세요. 아이씨, 깜짝이야. 씨. 뭐야, 아직 안 죽은 거야? 깨어난 양씨를 보고 당황한 박씨가 양씨를 삽으로 다시 내리쳐서 살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김여인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렇다면 김여인은 뒤늦게 4년이 지나 양씨를 살해했다는 그 미안함,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백을 했던 걸까요? 아니요. 사건 이후부터 이 박씨가 김여인을 협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이 양씨 죽였잖아. 이거 딸한테 다 얘기한다? 그러니까 돈 얼마 준비해서 가지고 와. 자기가 죽여놓고 김여인이 죽인 것처럼 무려 4년 동안 협박을 해왔던 겁니다. 이 때문에 김여인은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 박 씨의 입막음을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빚까지 지게 된 거예요. 와,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협박은 계속 해대고 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차라리 그냥 내 손으로 자수할란다, 이렇게 된 겁니다. 협박에 못 이겨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건의 진실도 알게 된 거죠. 자기가 죽인 게 아니었다는 걸. 하지만 가담은 했죠. 실제로 이 사건 후에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했고 이 박 씨에게 꼬라 바친 돈만 5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이 모든 걸 이 딸은 경찰서 와서 알았다고 해요. 딸은 진짜 전혀 하나도 몰랐대요. 그랬겠죠. 엄마가 딸은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한 거였으니까. 그렇게 결론적으로 김여인은 징역 13년, 남자친구 박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참, 이 양 씨가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면서 남의 귀한 딸을 미친 듯이 때리고 협박하고 집착을 해온 거잖아요. 헤어지자고 하니까 더 때리고. 이런 남자한테 맞고 살으라고 내가 소중하게 낳고 키운 거 아닌데. 내가 금이야 옥이야 키운 딸인데 지가 뭔데 때려.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 이해가 가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껴지지만, 하지만 살인은 정당화가 될 수 없잖아요. 혹시 이렇게까지 안 가고 그냥 딸을 해외로 바로 유학을 보내는 걸로 했다면 결과는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 전까지는 김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같이 동거까지 하고 살았던 박씨. 이 사건이 딱 일어나고 약점 하나 잡았다 싶으니까 덤탱이 씌워가지고 돈 다 빼먹으려고 한 게 참 너무 사람이 간사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화성에서 벌어진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